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성북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용입니다. 오늘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날입니다. 자,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위해서 일할 참된 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에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자, 어떤 후보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게 될지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성북구 갑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고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성북구 갑선거구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늘 토론회는 3분의 후보만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후보들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왼쪽 좌석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3번, 기호 3번 국민의당 도천수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3번 국민의당 도천수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당 도천수 후보님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호 1번 새누리당 정태근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새누리당 정태근입니다. 네, 새누리당 정태근 후보님 반갑습니다. 자,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후보 나오셨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갑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유승희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후보님 반갑습니다. 좌석 배치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3개 주제에 대한 사회자 공통 질문, 그리고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 2개 주제에 대한 사회자 공통 질문,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과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자,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성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사전에 선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토론회에서 발언 시간은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제한 시간을 초과해서 발언을 할 경우에는 사회자 제지와 함께 마이크의 전원이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 후보님들 발언 시간 엄격하게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북구 갑 선거구 구민들이 이 토론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또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성 발언은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성북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각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연설의 발언 시간은 후보자별로 각 2분씩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기호 3번 국민의당 도천수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후보님 2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성북구 주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저성장 고령화 사회입니다. 젊은이들은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영호남 지역주의에 기반한 양당 독점 정치 구조가 타파되어야 합니다. 이제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나와야 할 시기입니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화협력과 평화 통일은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유일한 성장 동력입니다. 셋째,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복지 수준은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복지 사회를 지향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평생을 나라와 사회를 걱정하면서 민주화운동, 시민사회운동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 운동을 통해서 쌓아온 경험과 경륜에 입각해서 얼마 전 한반도의 미래 공평국가라는 저서를 펼쳐낸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 주민 여러분, 지금 성북구는 서울에서도 아주 낮은 네, 발언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자, 다음은 기호 1번 새누리당 정태근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죠. 역시 이분들입니다. 예,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새누리당 정태근입니다. 먼저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성북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큰 사랑이 있어서 지난 2005년에는 서울시의 부시장으로 가서 일을 했었고, 또 2008년에는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성북의 발전, 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전부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들의 큰 사랑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낙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서 기호 1번으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들께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정치인으로서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리 정치가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18대 국회 때는 동물국회로 싸움이 벌어지고 19대 국회에서는 식물국회로 국민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당내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온갖 계파 싸움 속에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속한 새누리당마저도 보여주지 못할 집권당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그런 잘못들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정치를 바로잡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민생 경제를 가장 열심히 우선해서 해결하는 정치를 반드시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성북의 아들 저 정태근은 성북 발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특히 침체한 지역 경제 발전시켜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 획기적으로 변화시켜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인 노약자들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무장애 도시 성북을 만들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후보 기조연설 순서입니다. 역시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갑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유승희입니다. 국민 행복 시대를 약속한 박근혜 정부 3년 행복하셨습니까? 어르신들 모두에게 20만 원씩 기초연금 드리겠다고 한 약속 지켰습니까? 대학생 반값 등록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켰습니까? 5세 이하 어린이 보육 국가가 100% 책임지겠다고 한 약속 지켰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약속을 꼭 지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공약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진영 복지부 장관, 새누리당 공천 탈락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요구한 유승민 원내대표 새누리당 공천 탈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무능정권, 약속 팽개친 정권에 이제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저 유승희 여성 가산점 없이 더불어민주당 최초 여성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학생운동, 10년간 노동운동, 김대중 정부 최초의 공채 당 여성국장으로 일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초지일간 한결같이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지난 4년간 발바닥이 닳도록 성북의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200번이 넘는 의정보고에 열었습니다. 역대 어느 국회의원도 유승희처럼 발로 뛰며 구석구석 살피는 사람 못 봤다 칭찬해 주실 때 힘이 났습니다. 4년 전 저를 선택해 주신 성북갑 유권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선택해 주시면 더 힘껏, 더 열심히 혼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들의 기조 연설 들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자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총 3개의 주제에 대한 공통질문을 할 텐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은 후보자당 1분 30초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국회의원 권한과 세비 축소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의 권한과 세비를 대폭 축소하고 국회의원 정원을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권한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변은 발언 순서에 따라 정태근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치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나 이 세비 문제 그리고 국회의원의 권한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답답해하시고 우려를 하십니다. 세비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미국, 일본,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북유럽 국가에 비하면 약 한 2배 정도 됩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세비 인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세비를 국회의원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기관에 위임해서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세비가 투명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각종 수당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를 국회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요. 그래서 각종 수당 문제도 명료하고 간략해서 명백히 법으로서 세비가 진행되고 가급적이면은 공무원 임금의 인상률을 넘어서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 들고요.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그 면책특권의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불체포 특권의 문제 또 한 가지가 소위 이제 왜 국회의원은 도무지 잘못해도 국회 내에서 징계를 안 하냐 이런 문제인데요.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그 윤리 강화 문제 이거는 제가 국회로 들어간다면 반드시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근 후보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유승희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고유의 업무 수행을 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과도한 권한과 혜택이 있다면 하나도 남김없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우리 헌법은 상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됩니다. 대통령이 법안을 처리해라 책상을 내리치고 윽박 지르기까지 하십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 의정활동과 관계된 권한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이 일을 제대로 하라고 면책특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 소위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령을 받았습니다. 진실을 성역 없이 밝히고 권력의 치부를 고발했는데 돌아온 대가가 국회의원직 상실입니다. 성역 없이 진실을 밝히려면 국회의원직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특권은 오히려 더더욱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끝까지 일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승희 후보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도천수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국회의원의 세비는 최소한도 10%는 축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비 책정이 국회의원 스스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질타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비 책정의 권한이 국회가 아닌 별도의 독립된 기구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들이 지금 고용하는 인력이 선진국가에 비해서 숫자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인턴 2명은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의 시의원에게 양보를 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국회 산하에 최종적으로 권한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 확정이 지나치게 늦어진 관계로 정치 신인에게 매우 불리한 그러한 그 작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선거구 확정위원회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두어서 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 권한과 세비 축소에 대한 새 후보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강남북 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양극화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주거 환경, 각종 인프라, 교육 및 생활 여건을 둘러싼 강남북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강남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답변은 유승희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예, 강남북 불균형의 문제는 우리 사회 극소수에게 권력과 부가 집중된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강남북 불균형은 부만 세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좋은 학교도 세습합니다. 좋은 직장도 세습합니다. 하나의 특권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강남과 강북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나라 만들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북구민들이 강남 대비 느끼는 가장 큰 격차는 교육과 문화입니다. 저도 지난 4년 동안 교육과 문화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무산 위기에 개송고를 유치해서 천주교와 서울시와 협력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서울 경기 최초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시청자 미디어센터 유치했습니다. 기름동에는 200억 원의 규모의 문화복합 미디어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국고보조금이나 교구분 제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강남구와 성북구 노인 인구 비율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률은 무려 20%나 차이가 됩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비슷합니다. 명목상의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 지출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 지출이 더 많은 성북구에 보조금을 더 많이 줘야 합니다. 저는 20대 국회에서도 문화성북, 교육특별구 성북을 만들어 강남북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유승희 후보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도천수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남 불균형은 첫 번째로 그 대안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1조 7천여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여금에 대한 사용처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공기여금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특히 강북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인, 구세인 재산세 중 50%를 서울시에 납입해서 공동재산세로 전환해 자치구간의 재원 조정을 한 것이 재정 균형을 도모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맹영규 의원이 정책위원장 재임 당시에 당의 내부의 의결을 거쳐서 도입을 추진해온 강남북 재정 불균형 해소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야당의 경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정 균형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언 끝나셨습니까? 네. 네, 도천수 후보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태근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서울의 강남북의 불균형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성북구민들이 과거에 내신 세금으로 사실은 강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격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시장으로 일할 당시인 우리 이명박 서울시장 때 그리고 오세훈 시장 때는 서울시의 중요한 화두가 강남북 균형 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이 문제가 등한시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무슨 뭘 가져오고 사업을 만들고 이 문제가 아니라 강남만큼, 강남 4구만큼 성북구의 세임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과거에는 심지어는 금천구하고 강남구의 차이가 17배까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단세의 2분의 1을 공동 분배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강남구는
교육청에서 나온 돈 말고도 많은 돈을 교육에다가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있는 그 강북에 있는 지역구에다가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균등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간접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강북의 세입 예산을 늘려주는 것만이 강남북 균형 발전을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네. 자, 강남북 불균형 문제에 대한 새 후보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이른바 흑수저, 금수저 등 청년 세대들의 자주 섞인 신조어가 지난해 크게 유행했습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22.4%에 달할 정도로 청년 실업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고 올 2월 청년 실업률은 12.5%로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자,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답변은 도천수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에 5조 1항을 개정하여 공공기관과 공기업 정원의 3% 채용 비율을 5%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5년간 한시적으로 5% 청년 고용 할당제를 이제는 민간 기업으로도 확대해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청년 고용 할당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년 고용 부담금을 부과해서 이행률을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마다 20조 원이 넘는 예산이 청년 관련 정책에 사용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예산 운영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년 실업에 대한 이러한 청년 고용 할당제에 대한 그 재원은 지금 대기업 사내 유보금이 무려 742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만 고용이나 설비 투자에 사용을 해도 청년 실업 문제는 완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도천수 후보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년 실업 문제 참 심각합니다. 그리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보다도 이미 각 당에서 청년 실업에 대한 정책들을 다 내놨습니다. 제가 판단하니까 솔직히 정의당, 국민의당 이런 순서로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 새누리당의 의지가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는 당의 차원을 떠나서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할당제의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일정 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까지 고용할당제를 부과할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300명 이상의 그 기업들한테 의무적으로 할당하자고 그러는데 과연 그러면 적정한 수준의 기업이 어느 것이냐. 오히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한 1000명 정도 수준부터 적용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합의를 빨리 만들어서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니라 지금 수준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찾아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 노동시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는 의견 굉장히 좋거든요. 이것도 상당 정도 기업과 노동자들이 양보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 청년 실업 문제들을 시급히 접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 시간이 생각합니다. 끝났고요. 정태근 후보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승희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정태근 후보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책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대졸 실업자 5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저도 청년들 도움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 토크쇼를 열어서 생생하게 청년 대학생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책 여론조사도 몇 차례 했습니다. 사실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으로 민간이 핵심입니다. 재벌 대기업 위주의 산업 생태계가 아니라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창업과 혁신이 일어나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긴급 처방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3가지 역점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 분야에서 더 좋은 일자리 70만 개 만들어내겠습니다. 사회안전,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공공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청년 창업 환경 개선을 해서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을 만들고 공공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년들의 생애 첫 구직활동 지원하겠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최초 구직활동 자금으로 6개월간 6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투표하지 않으면 권력은 청년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투표해서 청년의 매서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희 후보까지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자,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공약들을 쏟아내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는 여기에 나와 계신 후보자들의 중점 공약에 대해서 들어보고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들인지 후보자 공약 발표 후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발언이 끝나면 상대 후보의 개별 질문이 이어집니다. 질문 시간과 답변 시간은 각각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언 순서에 따라 공약 발표는 먼저 정태근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의 성북 발전을 위한 공약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큰 4가지의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침체한 성북의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우리 성북구의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 수준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그리고 높이고 또 교육 환경을 개선해서 과거 제가 공부할 때 가졌던 이 성북구의 명품 교육구의 수준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들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 성북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아동들이 성북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야말로 장애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노약자, 장애인, 아동 친화적인 성북도시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건강상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생활체육을 열심히 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릉 이동에 있는 도시관리지원센터 약 3,000평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체육관을 짓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야외 체육시설도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방안 중에 하나는 제가 서울시 부시장으로 일할 때 기본계획이 확정돼서 원래는 작년에 개통됐어야 될 경전철, 지하 경전철이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당선이 되면 연말까지 반드시 개통되도록 하고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성북의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태근 후보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유승희 후보, 정태근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정태근 후보께서 아주 좋은 공약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후보께서 그 삶의 안정만을 튼튼히 해서 좌절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삶의 안정만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저는 매우 구체적으로 어르신 보청기는 이제 국가가 지원해 드리자, 육아휴직하는 엄마들 급여 최대한 올려드리자, 중증장애인 돌봄 시간 확대하자, 가족 간호휴직제도 도입하자, 매우 구체적인 제안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촘촘하고 세세한 복지 인프라가 지금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OECD 국가 중에서 28개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OECD 국가 사회복지 지출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데요. 튼튼한 하회 공약으로 어르신들 기초연금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네. 발언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태근 후보 질문을 들으셨을 텐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인 빈곤 문제와 관련해서는 확실히 지금 기초연금을 인상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특히 노인 자살률이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자살률에 비해서 4.4배에 달하고 있거든요. 자살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빈곤의 문제가 가장 크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공적 보조를 해주는 것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일자리들을 창출하고 소득을 조금이라도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법안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청년 실업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정당의 차이를 넘어서 가지고 합의되는 것부터 빨리 실현하자 하면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어서 도천수 후보, 정태근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입니다. 네, 정태근 후보께서는 공약을 총체적으로 민생 경제를 이렇게 세우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성북구는 서울에서도 노인 빈곤율이 높고 또 노인의 자살률이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 노인 빈곤층이나 노인층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을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누리당은 지금 노인 기초연금의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20만 원 지급을 약속했는데 현재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의 정책 기조와 그다음에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소위 민생 경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또 사회적인 안정만을 도입하는 그런 복지 문제에는 인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정태근 후보 1분 동안 답변 시작해 주십시오. 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 새누리당에서 복지 정책을 가장 선진적으로 논의해왔던 그룹 중에 하나가 이 새누리당의 이 소장파, 쇄신파 그룹입니다. 그것을 이끌어왔던 것이 저였고 또 당내에서 정책이 부의장을 하면서 우리 새누리당의 정책들이 보다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기초요금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 역시 차등 지급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정 여건상 일률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되지 못했고 다만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대통령께서 솔직히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사과를 드렸으면은 훨씬 더 깨어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등 지원을 하지만 지급하는 수준을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계속 올려가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까지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정태근 후보의 공약과 질문 답변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유승희 후보 공약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역시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능정권, 국민을 무시하는 불통정권 견제에 앞장서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더 잘하도록 국민들과 함께 회초리를 들겠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첫째, 서민과 약자를 위한 경제 민주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기업이 돈 버는 만큼 우리 가게 살림도 우리 집 소득도 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주주의의 회복,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서 앞장설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제거해서 국민의 사생활 지키겠습니다. 영장 없이 감청, 통화내역 조회, 인터넷 이용정보 제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어르신, 청년, 장애인, 온 가족이 행복한 복지 인프라 확대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시키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불어 잘 사는 성북 만들기에 더욱 역점 기울이겠습니다. 성북 경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경전철 개통과 연계해서 역세권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대학가에 캠퍼스 타운을 조성해서 상권을 살리겠습니다. 안전한 성북 만들겠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 CCTV 확충하고 전봇대, 전신줄 지중화해서 더욱 안전한 거리 만들겠습니다. 교육특별구 성북 만들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스쿨버스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마을 도서관을 더욱더 설치해서 교육과 문화의 거점으로 삼겠습니다. 어르신, 청년이 편안한 성북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잘 사는 성북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승희 후보 공약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도천수 후보, 유승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승희 후보께서는 불통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4년 동안 민주통합당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이 바뀐 제1야당이 과연 지금 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새누리당의 실적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을 하고 또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활동을 해야 하는지 저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지역의 유권자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지난 4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민주화 관련된 그런 법안이나 그런 공약들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도천수 후보의 질문이 있었고요. 유승희 후보 이에 대해서 1분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도천수 후보 말씀대로 저희가 야당으로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정말 야당다운 야당으로서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번 테러 방지법을 그 집권 여당이 집권 상정에서 날치기로 처리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온몸을 던져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했습니다. 저도 새벽에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5시간 21분 동안에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저희 당 원내대표가 사상 최대 연장을 해서 장시간으로 12시간 이상의 몸을 던져서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집권 상정에서 날치기 통과가 되었습니다. 정말 역부족이었습니다. 발언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정태근 후보, 유승희 후보에게 1분 동안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유승희 후보님께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지역의 민원을 해결했다고 하시니까 우리 기름뉴타운 주민 여러분들의 오랜 민원 중에 하나인 역 7번 출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름역 7번 출구는 지하철 공사가 아니라 우리 성북구청이 관리하는 출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에스컬레이터를 하기로 했다가 이번에는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시장을 해봐서 잘 아는데요. 도로 선형상 에스컬레이터는 애시당초 안 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삼양로와 미아로를 한 차로씩 먹는 공사를 1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도 지금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데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리게 되면 계단 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과연 이런 데에다가 돈을 쓰는 것이 맞는지, 그거보다는 바로 건너편에 있는 역세권에 대한 재개발을 빨리 추진을 하고, 특히 그 앞이 굉장히 도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안전하게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정태근 후보에 대해서 유승희 후보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태근 후보 말씀이 맞습니다. 지방선거 때 저는 물론 출마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구청과 협의하고 시청과 협의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지형적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정태근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기름 뉴타운 입구에 있는 삼각지 부분을 역세권을 일단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발돼서 완공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장애인들 그리고 노약자들을 위해서라도 일시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서울시장에게 간곡히 건의해서 저희가 일단 설계비를 1억 원 책정해서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승희 후보의 공약과 질문 답변 들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도천수 후보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도 후보님 2분 동안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의 공약의 기본적인 비전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희망을 주고 젊은이들에게 사회 진출의 기회를 주고 노인 어르신들에게 노후 보장을 해주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첫 번째, 청년들에 대한 복지 공약으로 결혼하는 청년들에게 5천만 원을 최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공약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저성장 고령화 사회에서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 어르신들에게 노인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혜택을 늘리는 복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지역의 특성인 봉제 산업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보문동과 동대문의 상권을 연동해서 봉제 패션타운을 만들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성북동을 비롯해서 북한 산성과 정릉을 연계시켜서 문화, 역사, 관광타운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그러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도천수 후보 공약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정태근 후보, 도천수 후보에게 1분 동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성북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우리 성북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많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도천수 후보 공약 중에 아주 좋은 것이 세계문화유산인 정릉을 관광단지로 육성하겠다는 제안들을 하셨습니다. 저도 적극 공감하는 바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우리 보문동에는 보문사, 그리고 도남동에 흥천사, 그 위에 이제 정릉을 넘어가서 봉국사와 정릉천을 지나가서 우리 성북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이 손가정 마을입니다. 고려 때 있었던 마을입니다. 그리고 거기 경국사, 그리고 대성문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조선시대부터 아주 유명한 관광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지금 성북동 역사문화지구가 아니라 성북구 전체, 특히 우리 갑구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문화지구를 확대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문사로부터 시작해서 이 정릉을 거쳐서 대성문에 이르는 이 큰 관광단지를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시는 게 어떨지. 네, 발언 시간이 끝났고요. 이에 대해서 도천수 후보 1분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성북구는 삼청동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성북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북동 옆에 있는 도남이동, 정릉일동의 아리랑곡에도 이와 연관해서 그 문화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소재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는 정릉 3동, 4동으로 이어지는 북한산이 있는데 지금 북한산의 경우도 북한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이 북한산을 오르지만은 내려오는 길은 그 북한산 정릉 3동의 여러 가지 그 음식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내려와서 오히려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릉 3동, 4동의 북한산 관광과 성북도로 이어지는 벨트가 광범위하게 연결져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천수 후보의 답변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유승희 후보, 도천수 후보에게 1분 동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경제민주화 국회 경제민주화 포럼의 공동대표를 이종걸 대표랑 하고 있으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최초로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율이 22%인데 온갖 감면 혜택 때문에 실효세율이 13% 내지 15%밖에 안 된다는 것을 최초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제 민주화를 위한 법안도 내고 활동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소수당이다 보니까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도천수 후보의 공약에 보육은 더 이상 개인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5세 이하 보육 국가가 전액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저도 공약을 했는데요. 도천수 후보 공약집을 보니까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5세 이하 영유아를 위한 보육 예산 확충이라면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지원하겠다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천수 후보 1분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책정된 예산이 제대로 지방교육청이나 지방에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되고 또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분야에 관련된 예산은 지금의 예산보다도 더 확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그 지금 노인연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예산의 경우에는 지금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 시기에 인하한 법인세가 25%에서 23% 인하되었죠. 이 2%만 인상을 해도 지금 어린아이들의 양육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노인연금에 대한 예산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도천수 후보 답변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성북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후보들의 공약 검증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 시간으로 성북구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은 후보자당 1분 30초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성북구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북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 자립도가 22.4%로 19위입니다. 서울 자치구 평균 31.5%인 가운데 성북구는 매년 자립도가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재정 마련과 자립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번 답변은 정태근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정 자립도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세입 예산을 늘리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구조를 보면은요, 자치구세는 재산세하고 등록 면허세 그리고 그 외의 방안은 소위 그 수익 사업이나 수수료 과태료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루아침에 재정 자립도를 높인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재산세 공동과세를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은 서울시가 전체로 걷어서 균등 배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강북처럼 지금 우리 성북이나 강북이나 금천이나 어려운 지역에는 공동과세하는 재산세에서 나눠주는 비율을 강남하고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강남보다 훨씬 많이 그래서 공동과세 중에 나눠주는 부분을 올려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세원의 기초가 되는 성북구에 지금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성북구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그리고 보존이 필요 없는 경관지역 보통 저희가 풍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해야 됩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 들어와 가지고는 도시계획 사업을 도통 안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구청의 경영을 혁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태근 후보의 답변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유승희 후보 역시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성북구 2015년 기준 재정 자립도가 22.5%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 평균이 31.5%이니까 못 미치는 수준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낮느냐? 저는 먼저 최근 몇 년 동안 지방정부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쳤던 사건 하나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됐던 부자 감세 정책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소는 지방 소득세를 감소시켰습니다. 내국세 수익 감소는 지방 교부세 재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는 지방정부 부동산 교부세도 감소시켰죠. 이제 법인세 최고세율 이명박 정부 수준인 25%까지 아까 도천수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원시켜야 합니다. 사실상 소수의 재벌 대기업에만 집중되는 법인세 감면제도 개선돼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정부 재정도 튼튼해지고 지방정부 재정 수입도 훨씬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북구를 포함해서 지방정부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은 국세 위주의 조세제도 개편입니다. 현재 전체 조세 수입의 80%가 국세 수입이고 지방세는 20%에 불과합니다. 국세 지방세 비율이 7대 3만 되어도 26조 원의 추가 재원이 생깁니다. 단기간에 정리되기는 어렵지만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분권,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정 자립으로 완성됩니다. 네, 유승희 후보의 답변 들어봤고요. 자, 도천수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성북구의 재정 자립도가 서울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저는 오래전에 국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다가 사장화된 그런 그 세목 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걷어들이고 있는 재산세는 OECD 국가를 보면은 모든 국가가 거의 대부분 다 기초정부의 기간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수입원이 되고 있는 재산세와 세목 교환을 해서 이것을 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그러한 그 세목 교환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 자립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성북구 관내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통해서 지방세의 수입 증대를 이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성북구 관내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는데 이 대기업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대학가 산학밸리 같은 것을 형성을 해서 대기업을 유치하면은 지역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정 자립도에 대한 새 후보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성북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발전 및 교육 환경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북구는 주거지 69.5%, 녹지대 26.8%, 상업지 3.7%로 대부분이 주거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북구는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타 지역으로 학생 유출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성북구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답변은 유승희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저는 지난 4년 관내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열심히 듣고 적었습니다. 불철주야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 문 닫을 뻔했던 장애인을 위한 명수학교를 공립특수학교인 다원학교로, 서울 다원학교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행자부 장관, 국회 교문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국비 114억 원을 확보하고 결국 사립학교가 국공립학교로 태어났습니다. 무산위기의 개성고 유치, 성북에 유치해 냈습니다. 시구위원들과 함께 2,600명의 기름 주민들이 서명을 하고 염수정 추기경리까지 나서셨고 박원순 서울시장 협조하에 우리 기름동 주민들의 수건사업 기어코 해냈습니다.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 마룻바닥 교체해냈습니다. 화장실 증설했습니다. 펜신장 증축했습니다. 운동시설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급식시설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중고등 학생들 스쿨버스 확충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CCTV, LED 가로등 확충할 것입니다. 동별로 마을도서관 확충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설립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성북 만들겠습니다. 교육특별구 성북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에 아이를 보내도 안심하고 맡기고 안심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 만들겠습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네. 자, 유승희 후보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도천수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북구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북구에는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나온 고려대학교, 한성대, 서경대, 성신대, 국민대 등 많은 학교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학교 방과 후에 방과 후 학교 같은 그런 제도가 서울시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 전세 자금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한 금액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려서 실질적으로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방과 후 학교 지원과 함께 대학의 인적 그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제도적으로 이들에게 지원을 하면서 성북구의 관내 학력을 높이는 그런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성북구에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구, 대학들과 협력해서 세계화 시대의 국제기구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교육 특구를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도천수 후보 답변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태근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성북구의 교육 발전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유승희 후보께서 이런저런 시설 개선을 해가지고 교육 환경 개선해서 교육 수준 올라간다. 이거는 핵심과는 전혀 벗어난 일입니다. 하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북의 교육 수준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좋아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초, 중, 고등학교에 교육 재정 투자를 늘려줘야 됩니다. 강남하고 강북하고의 교육 수준 격차는 첫 번째는 사교육에서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는 강남 4구는 자치구에서 별도로 투입할 수 있는 교육 재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성북이나 강북에 있는 학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름중학교가 좋아진 이유는 혁신학교로 지정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무슨 문제냐? 지금 성북구의 예산으로서는 한정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도 해야 되죠. 생활체육도 해야 되죠. 장애인 문제도 해야 되죠. 그러면 성북구 내에서 현재 수준부터 정말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각 부분 간의 사회적 합의를 봐야 됩니다. 적어도 성북구에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중에 일정 부분 이상은 반드시 초중등 교육에 우리가 쓰겠다.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나머지의 부분에 대해서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양해해달라. 이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지 교육적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발언 시간이 끝났고요. 사회적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들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은 7분입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각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들에게 골고루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에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한 권장 사항이지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즉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7분 동안 시간을 자율적으로 할애해서 토론을 이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도권 후보는 상대 후보의 발언을 제지할 수도 있고 주제를 자유롭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에서 사회자는 가급적 개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천수 후보가 토론을 주도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천수 후보 7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후보, 유승희 후보 두 분 다 모두 저는 훌륭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태근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첫째로 정태근 후보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누리당으로 복당하여 출마하였습니다. 당시에 한나라당을 탈당한 그런 사유가 있었을 텐데요. 과연 지금의 새누리당이 그 당시 탈당한 사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과연 없어졌는지 이것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정태근 후보는 공약에서 주로 민생 경제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과연 지금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정치 노선이 민생 경제를 추진할 수 있고 또 추진을 하는 그런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권은 재정 적자만 해도 108조 원을 기록했고 또 국가 채무도 152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제도 파탄시켰으면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재벌 경제만을 옹호했습니다. 그 재벌 경제를 옹호하는 정당에서 1, 2개 지역의 국회의원이 어떻게 도대체 민생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유승희 후보에게 묻습니다. 지난 2월 16년 3월 17일 뉴스타운이라는 보도에 보면은 유승희 후보는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실뿐만 아니라 다른
공적기관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불법 전화 선거운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이 문제가 사법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은 이것은 향후에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당에서 최고위원까지 지낸 중진 그런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에서 많이 평가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유승희 의원께서 지난 동시 지방선거에서 공천한 시의원, 구의원들 후보 중에 유권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가가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하고 왜 그런 후보들이 공천이 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을 제가 탈당한 거 맞습니다. 저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제 정치적 지위나 또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기보다는 그래도 한국 정치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우리 여야 국회가 극심하게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부터가 대쇄신을 해서 재창당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당시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을 했고 제가 탈당한 이후에 지금 대통령이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었고 그래서 당명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맡고 계신 김종인 대표께서 그 당시에 비대위원 중에 한 분으로서 제가 그동안 그 한나라당 시절에 줄기차게 얘기했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이 새누리당의 정책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천수 후보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 새누리당 문제가 많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지금 스스로 반성하겠다는 마음으로 저부터 반성하고 저희 새누리당부터 바로잡고 그래서 우리 정치가 남의 정당에 대해서 욕하는 것으로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성하면서 대화와 타협과 상생의 정치, 일하는 정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두 번째 민생경제 문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희 후보한테 좀 시간을 주셨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예, 먼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도천수 후보께서 뉴스타운이라고 하는 그 신문의 기사를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 차원에서 제가 잘못 없음을 당에서 확인했고 또 공천 받아서 공신력 있는 다수의 언론사가 유승희가 송부갑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조선일보 조중동의 신문 중에 하나이지만 조선일보에서도 제가 가장 그 경선 당시에도 앞서 있는 후보로 이미 보도가 되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제가 불법 선거 운동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도 지금 경선 과정뿐만 아니라 지금도 제대로 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가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불법 선거를 하등에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침소봉대에서 흑색 선전하고 선거에서 득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정당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송부갑의 유권자들을 그것은 좀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동시 지방선거에서 시구의원 후보가 정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당이 어떤 당입니까? 당에서 공천하는 과정에서 정가자에 대해서는 그 매뉴얼이 다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가려냅니다. 매뉴얼에 의해서 그 기준에 합당치 못하면 정가가 있다면 공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엄밀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서울시당과 또 당의 중앙당 차원에서 이중적으로 다 거르고 또 재심의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없는 후보를 저희들은 공천해서 당당하게
출마시켰습니다. 네, 7분이 어느덧 지났습니다. 도천수 후보 주도의 상호 토론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후보 주도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후보 역시 7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주도 토론이니까요. 몇 가지 좀 앞선 토론에서 사실과 맞지 않은 내용들을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승희 후보께서 지금 여론조사상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3월 4일 날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오차범위 내의 접전 양상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 도천수 후보는 또 후보로 등록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3월 19일 그리고 4월 3일 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기 있는 저 정태근이 한 9.6% 정도로 오차 범위를 넘어서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기름동 7번 출구 엘리베이터 문제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1억의 설계비를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 기계값만 한 2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설치 지점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계단 중반부에 떨어지게 돼 있고 계단을 또 좁혀야 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공사를 어거지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청 측에다 물어봤습니다. 근데 워낙 민주당에서 요청해가지고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치하겠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게 타당한가 이렇게 제대로 그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행정을 하신 분과 안 하신 분과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재정자립도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재정자립도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MB정부부터 시작된 부자감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방행정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딱 하나는 재산세, 하나는 그 등록세의 문제가 있고요, 그 면허세의 문제가 있고, 세 번째가 소위 세외 수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타올 뿐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성북 발전을 위해서 또 성북구에 기묘하게 필요한 돈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 수입을 늘릴 것인가,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유승희 후보의 홍보물을 보면 기름중학교 유치 문제, 신설 문제를 자신의 업적 사업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기름중학교는 제가 서울시 부시장 할 때 처음 시작을 해서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2008년도에 확정을 지어서 2012년 3월 달 제 국회의원 임기 중에 개교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유승희 의원께서 개교를 시켰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정직하지 못한 일을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개성여고 이전 문제입니다. 개성여고 이전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개성여고가 무산위기에 빠진 이유가 뭔가? 제가 서울시에 제안을 해가지고 개성여고 땅은 원래 우리 기름동 주민들이 404억 원의 학교를 지어달라고 서울시에 갖다 준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 오세훈 시장한테 이거 가지고 서울시 땅 장사할 생각하지 말아라, 조선 원가로 줘라 해서 420억 원의 가톨릭 학원 쪽에 제공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학원이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정진석 추기경과 상임이사인 박신월 문천을께서 자, 그러면 이전한다, 이렇게 됐고, 이미 그 당시에 시장 대행이었던 일부 시장 행정 방침으로 서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무산위기에 빠졌냐? 오세훈 시장이 그만둔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난데없이 그거 잘못됐다, 조성 원가가 아니라 감정가로 우리는 받아야 되니까 420억 원이 아니라 570억 원을 달라고 가톨릭 학원 쪽에 요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학원 쪽에서는 당초의 계획과 다르지 않느냐, 그 많은 땅값 줄 거면 우리가 기름동에 왜 가냐 해가지고 2013년 3월 달에 우리 이전 못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주민 여러분들이 서명하고 가톨릭 교회에서 항의를 하고 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 우리 유승희 의원님이 무산위기에 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426억에 매각하는 걸로 성립된 겁니다. 왜? 또 1년을 끌었으니까요. 이자 6억 원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학교는 1년이 늦게 개교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비좁은 4호선을 타고 명동까지 출퇴근했습니다. 등하교했습니다. 그러면 무산위기를 누가 초래했냐? 민주당이 한 거죠. 그 당시에
민주당 서울시장이죠. 유승희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김영배 성북구청장 민주당이죠. 서울시의원 민주당이죠. 왜 서울시에서 그렇게 중요한 방침을 변경시키는 거에 대해서 당정협의도 안 했고 방치했냐는 거죠. 만약에 당정협의도 안 했다. 그래서 그걸 몰랐다고 한다면 그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겁니다. 무산유기해서 살린 게 아니고요. 왜? 잘했으면 1년 전에 개교했어야 되는데 알고도 마치 유치한 것처럼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 일종의 기만행위죠. 저는 이렇게 정직하지 못한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서울시가 기름 뉴타운 주민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지어달라고 내돈 땅을 가지고 땅 장사를 하냔 말이에요. 그것도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그 전 시장은 분명히 제가 제안을 해서 420억의 매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426억에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피해는 누가 봤죠? 우리 학생들이 피해봤죠. 답변할 시간은 안 줘요. 기름 뉴타운에 10분 말이에요. 내에 다 끝내야 되는데.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을 때 얘기하시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우리 정치를 바로잡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의 내용 중에 하나가 정직하지 못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박원순 시장은 분명히 우리 성북구민들한테 사과해야 됩니다. 왜 방침을 변경시켜가지고 애꿎은 우리 학생들 어렵게 하고 1년이나 개교를 늦게 하고 결국은 또 이자 6억까지 붙이고 저는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들 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 지금 집권당은 새누리당인데요. 성북구는 집권당이 새누리당이 아닙니다. 서울시장 민주당이죠. 구청장 민주당이죠. 국회의원 민주당이죠. 시의원 민주당이죠. 구의회 다수파가 민주당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적어도 이번에 국회의원만큼은 저 새누리당 정태근을 뽑아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정태근 후보 주도의 상호 토론을 들어봤습니다. 주도권 토론이긴 하지만은 주도권 토론의 내용도 시청자들과 유권자들이 보지만은 토론을 이끌어가는 이 형식과 그 능력도 함께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시청자와 유권자들의 판단의 몫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승희 후보가 토론을 주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후보 역시 7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야를 떠나서 서로 잘한 건 잘했다고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개성고등학교 성북 유치 관련해서 정태근 후보님도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인정합니다. 어쨌든 그 성북구에 유치되는 것이 무산될 뻔했던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열심히 나서서 천주교 그리고 서울시장, 서울시의원, 서울시 교육감 다 한마음으로 성북 유치하는데 성사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염수정 추기경님께서 저에게 감사패까지 주셨는데 앞으로도 개성고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정태근 후보께서 여론조사 우위를 주장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공신력 있는 언론조사에 따르면 제가 앞서고 있습니다. 4월 4일에 중앙일보 3당 판세 분석과 여론조사 종합판을 보면 서울 49곳 중에서 더민주 우세 지역이 8곳인데 여기에 성북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태근 후보께서 최근에 우위를 주장하는 것은 글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약간 좀 죄송하긴 하지만 셀프 여론조사에서 앞서신다고 하시는데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천수 후보께 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고대 민주동호회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화 민주동호회 부회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권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 캠프에서 후보님께 야권 단일화 제의를 계속해서 했고 또 제가 도천수 후보님께 야권 단일화 제안 서한을 인편으로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접수를 거부했다고 제가 들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천수 후보님께 직접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무능불통 정권을 견제하고 또 더불어 잘 사는 성북을 위해서 야권 단일화를 하자는 저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이제 찬반 입장을 먼저 밝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국민의당 총선 슬로건이 정치가 문제다인데요. 그 우연인지 정태근 후보 총선 슬로건도 정치가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둘이 같은 것은 무엇이고 다른 것은 무엇인지 도천수 후보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천수 후보님께서 그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저랑 그 같은 당에서 성북갑 공천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국민의당 소속으로 성북을에 공천 신청을 하셨다가 지금 이제 성북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정말 그 훌륭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데 이게 당도 이게 좀 바꾸시고 이 지역이 이제 을에서 갑으로 또 갑에서 을로 또 을에서 갑으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런 거를 좀 총체적으로 도천수 후보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종당에는 저희가 하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정 어린 제 후배의 이야기로 들으시고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두 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사실관계가 좀 틀린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정태근 후보가 말씀하신 거는 아마 그 정태근 후보 진영에서 조사한 거라서 지금 뭐 신빙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제가 후보로 등록을 해서 저를 포함해서 제 후보를 놓고 여론조사한 것은 객관적으로 그동안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점 명확한 사실이고요, 팩트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민의당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남 개혁 정치가 부활되면서 호남에서부터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추월한 데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공식적으로 새 후보가 함께 이렇게 공식적인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결과는 다른 것이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당은 지금 광주의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전주의 정동윤 의원, 박주희 의원, 잠깐 그 많은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서 좀 짧게 아까 그 연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일화 문제는 저는 예. 제가 원래 그 시민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주도하고 있는 야권 단일화 문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우선 국민의당이 당론으로 야권연대를 정해져 있는데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그 예의를 갖춰서 국민의당의 야권연대에서 정확하게 당론을 정해서 제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야권연대 국민의당은 제3의 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지난 시기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활동을 유추해 보면은 오히려 후보 단일화는 지금 야권이라고 불리는 그 저희 당과 그 후보님 말하자면 죄송한데요. 그 문제 정태근 후보에게 좀 제가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정태근 후보께 제가 다시 질문을 안 했거든요. 정태근 후보께서 그 여당 속의 야당 역할을 하면서 18대 국회 정치 혁신을 주도했다고 하시는데 18대 법원이 금지한 정교조 명단 공개에 찬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미디어법 본회의 날치기 표결에 찬성하셨고 또 2008년 12월에 부자감세 법안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2008년, 2009년, 2010년 4대강 예산안에 여당 날치기에 처리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말하자면 부자감세 형님 예산 찬성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런 활동에 대해서 과연 쇄신파나 정치 혁신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7분의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새 후보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자, 이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는 조사기관과 조사 대상, 오차 범위 등 법에서 정한 내용을 함께 공표해야 합니다. 오늘 이 후보들이 밝힌 여론조사 결과는
성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무관한 우리 후보들의 발언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유권자에게 드릴 당부의 말씀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을 말씀드릴 마무리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도천수 후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성북구 주민 여러분, 먹고 살기가 힘드시죠? 장사가 잘 안 되시죠? 지금 대한민국은 헬조선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정치가 경제,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 친노, 이런 계파 정치, 패권 정치로 얼룩져 제 역할을 정치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이 팍팍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고달픈데 무슨 정치냐라고 질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를 바꿔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은 직업 정치인으로 전락한 기득권 정당, 기득권 정치인을 반드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당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 주민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해야만 희망이 생깁니다. 이번 4.13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이 나라의 미래와 성북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1%의 재벌과 기득권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여당, 새누리당의 실적을 제대로 바꾸지 못한 야당을 바꿔주십시오. 네, 도천수 후보의 맺은말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정태근 후보께도 2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민 여러분, 그간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거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시 부시장도 했고 또 지난 18대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큰 사랑을 보내주십시오. 제대로 일하고 싶습니다. 지난 서울시 부시장을 하면서 국회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들께서는 정태근이 소신 있고 능력 있고 그래도 성북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회에서도 꾸준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마 성북구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성북 갑구가 생긴 이래로 낙선하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아마 정치인 중에 저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원외에 있다 보니까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 정치도 좀 바로잡고 성북도 좀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근데 현역 의원이 아닌 관계로 해서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꼭 도와주십시오. 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우리 정태근 국회의원은 나같이 못 배우고 장애가 있는 사람도 기피고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달라. 그리고 정치하면서 뽐내지 말고 헐벗고 배고픈 사람들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해 줄 줄 아는, 마련해 줄 줄 아는 정치인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지 모아서 31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 마음 잊지 않고 정말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과 우리 성북 주민 여러분과 함께 가는 그런 정치인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정태근 후보의 맺은말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승희 후보 마무리 발언 2분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먼저 시민단체 후보 단일화 요구에 대해서 찬성을 답변해 주신 우리 도천수 후보님께 정말 머리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북갑 유권자 여러분, 주민 여러분, 지독히 무능한 정권이 국민 행복 시대는커녕 IMF 때보다도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독히 무능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있습니다.
민생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평화와 안전의 위기입니다. 청년들은 사상 최고의 실업률로 밤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주역, 우리 어르신들의 절반이 가난에 피땀 흘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통장에는 돈이 쌓여가고 있는데 우리 집 통장에는 빚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동네 치킨집, 빵집, 커피 가게까지 점령하고 있는데 서민들은 그나마 있는 구멍가게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정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영장도 없이 우리들의 카카오톡을 열어보고 이메일을 열어보고 전화 통화까지 엿들을까봐 걱정해야 하는 참혹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갑 유권자 여러분, 이제 무능한 정권, 무책임한 정권, 불통 정권의 회초리를 들 때입니다. 이번에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 또 무시합니다. 대통령 공약들도 지키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회초리 들지 않으면, 심판하지 않으면, 견제하지 않으면 우리 성북 구민들 또 무시하고 우리 유권자들 또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저 유승희 깨끗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일을 되게 합니다. 안전한 성북 만들겠습니다. 문화의 도시 만들겠습니다. 강남이 부럽지 않은 명품 교육 특구 성북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성북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유승희에게,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야당 후보 유승희에게 여러분의 표를 몰아주십시오.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주십시오. 네. 자, 모든 후보자의 매진말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후보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자, 성북구갑 선거구 구민 여러분, 오늘 이 토론회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기도 했고 열띤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권리 꼭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성북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성북구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